님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왔지. 제주도의 그 아름다운 숲속의 내음을 마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름에서 화산이 분출하면서 이 용암들이 땅속을 흐르면 용암 동굴이 되고 땅 위로 흘러서 이렇게 깨지고 크고 작은 돌이 된 위에 형성되면 이게 곶자왈이에요. 보시면 이 고사리 종류, 아래는 고사리가 초록초록, 위에는 나무가 초록초록. 자, 우리 잠시 이쪽을 볼까요? 이 나무 뿌리가 특이하죠. 곶자왈 지대에는 흙이 없어요. 나무들이 살아가려고 지금 뿌리를 이렇게 돌을 감싸고 있어요. 돌을 움켜 앉지 않으면 얘가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돌을 껴안고 살고 있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고사리를 캐러 다니던 지역이 몇 년 후에 가보면은 그게 없어져서 밭이 된다든지 목장이 된다든지 그럴 때는 아 없어졌구나 어머니 우리 고사리 밭이 없어져신 게 하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해설사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느 쪽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릴 적 그 기억이 아 우리 곶자왈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그때 그 얘기였구나 하면서 이쪽에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요거는 이제 운막터라고 하는데 곶자왈 안에 운막터가 있다는 거는 사람이 이제 주거를 했다는 그 장소인데 운막터가 있으면은 주위에 어딘가 농경지가 있고 숯을 구웠던 숯가마터가 있고 또 사냥을 했던 노루통 그런 게 같이 있어요. 그러면 요 주위에 지역 주민들의 복합적인 생활 공간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것보다 한 번 더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좀 더 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제주도에서만 사용했던 제주어인데 화산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섬이기 때문에 그 화산활동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크고 작은 돌무더러기들이 쌓여 있는 곳에 숲을 이루는 지대를 곶자왈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젊은 용암류이기 때문에 지표에 토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일어날 당시에 용암의 지표적인 특징들, 뭐 로피 구조라든지 용암이 밀려 올라와서 만들어진 튜물러스라든지 불룩불룩한 지형들, 이런 것들이 그냥 고스란히 잘 남아 있죠. 화산 활동 당시에 지형의 형태를 가장 잘 가지고 있다. 저희는 곶자왈에 토양이 없는 곶자왈에서 볼 수 있는 용암이 흘러온 흔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용암은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흘러오면서 이제 그 표면이 용암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고 겹겹이 쌓이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곶자왈 형성 당시에 용암이 흘러가는 형태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암이 흘러갈 때 형태를 흔히 분류하기 위해서 파호이호이와 같은 용어들을 씁니다. 대표적인 화산지대 하와이에서 원주민들이 쓰던 용어가 이제 화산학적인 교과서에 실리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라고 하면은 용암이 흘러갈 때 표면이 잘게 깨어져서 클링커라고 하는 암석 덩어리들이 이제 두껍게 쌓여 있는 용암층을 말하고요. 파호이호이 경우에는 적은 양의 용암이 스물스물 흘러나와서 지표를 천천히 흘러가게 되면은 표면은 미끈하게 굳고요. 그 아래로 용암이 계속 흘러가면서 제주도의 빌레와 같은 지형을 만들게 되죠. 제주도에 그러면은 아가 맞냐 파호이호이가 맞냐? 실제로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해안 지역의 낮은 지대는 대부분 파호이호이가 많고요. 그리고 크기에 비해서 이제 중산간지대나 이런 지형 기복이 큰 곳에 가보면 대부분 아로 되어 있습니다. 난대 지역에서부터 온대 지역까지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난대성 식물과 온대성 식물들이 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함몰 지형이 쉽게 발달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이제 동굴이 많이 분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라는 식물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늘곶자왈, 저지곶자왈, 산양곶자왈 이런 데는 이제 난대성 식물들이 자라는 이제 곶자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래곶자왈이라든가 애월곶자왈 이런 지역들은 이제 온대성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이제 곶자왈이 되겠습니다. 곶자왈 숲의 식생의 가치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면? 곶자왈은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이제 기반 지형이 크고 작은 이제 암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오더라도 비들이 전부 스며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중한 그 지하수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저지대에 제주도에 숲이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실상 곶자왈이 이제 그 저지대에 있는 자연림 중에 유일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그 산소 공급원의 역할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곶자왈은 이제 그 대부분 흙이 거의 없는 그런 그 바위지대
또 빌레지대여서 농사 짓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옛 제주 사람들은 곶자왈에서 집과 배를 지을 목재를 구하고 또 생활용구들을 만들 그런 목재들을 또 거기서 찾기도 했죠. 그리고 약초도 캐고 또 돌을 걷어내 가지고 그 틈만 있으면 작은 밭을 일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귀중한 곳이었습니다. 수임 제주 가장 많이 썼던 것은 공동 목장지대예요. 중산간 지대하면 제주도가 전통적으로 목장으로 많이 썼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곶자왈지대는 마을 공동 목장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는 곶자왈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마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 자산이라는 그런 기능을 쭉 갖고 내려온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유용한 곳으로 쓰였지만 이제 산업화가 되고 또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거주 공간이 바뀌고 또 생활 방식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곶자왈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그야말로 나무와 덤불들이 어수선한 쓸모없는 땅 이렇게 여겨지게 됐던 거죠. 박 대통령은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는 감귤 재배와 축산, 관광, 수산 개발 등 4가지 목표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시설을 늘리고 전 도민이 관광요원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산 자원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제주도가 개발 바람들이 많이 불잖아요. 그때 주로 개발되는 지역이 곶자왈 지역이었어요.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과 고급 위락 기능을 함께 갖춘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지이므로 이 지역 개발이 도민의 복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신혼부부 관광객은 12,000여 명. 이들이 곱게 차려입은 한복 차림으로 제주의 관광지는 원색의 물결을 이룹니다. 신혼부부들만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신혼여행 여기 다시 한번 꼭 와보고 싶어요. 제주도에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은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35만 명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도착한 승객과 마중 나온 인파로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에 있었던 개발 사례들이 곶자왈 지역에 거의 대부분 나타났고요. 대표적인 것은 골프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당시에 곶자왈 지역에 7개의 골프장이 새로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주택 사업도 곶자왈 지역에 많이 발생을 했고요.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관광지들도 곶자왈 지역에 주로 들어섰습니다. 그다음 채석장도 들어섰고 농공단지도 들어섰고 곶자왈을 가로지르는 도로들도 90년대 들어 많이 또 개설됐습니다. 곶자왈 면적 중에 약 31% 정도가 개발로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 면적 대비 한 27%가 골프장 개발이고요. 한 23% 정도는 다른 관광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 면적의 절반 정도는 이제 관광산업으로 해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태의 어떤 축이 단절된다.
시간이 지나도 다시 원래의 곶자왈로 변화되지 않는다. 더 이상 제주도의 미래는 없다.